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특집 부자들의 선택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KB금융지주에서 최근 발간한 한국 부자 보고서를 요약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국의 부자들은 지금의 부를 형성하게 된 그 원천은 무엇이었는지, 예를 들어서 사업이었는지 투자였다면 부동산이었는지 금융이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부자들이 지금과 같은 큰 부를 일구기까지 자산 형성의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것은 우리들의 다 큰 자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 점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2021년 부자들의 선택은 무엇일까? 어떤 자산일까? 그리고 네 번째, 부자들의 자산 관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을까? 이런 내용을 크게 중심으로 이해하시고, 또 이 보고서를 요약한 뒷단에서는 제가 다시 이 네 가지를 포함해서 총 10가지에 대한 한국 부자 보고서에 대한 중점, 핵심 내용을 10가지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특집 부자들의 선택 출발합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먼저 개괄적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부자의 변화 보면요. 한국의 부자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2.2배, 총 금융자산 규모는 1.9배, 약 2배 증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 16만 명에서 2019년 35만 4천 명으로 약 2.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총 금융자산은 1158조 원에서 2154조 원으로 1.9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 가계 전체의 금융자산의 변화 약 1.7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이 부자들의 금융자산이 일반 가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자들은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비중이 어떻게 될까? 자, 이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부자들은 이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 자산은 2000년 초반에 살짝 오르다가 전반적으로는 2000년 초반 때는 계속 떨어지다가 2016년도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다시 최근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제 2000년도 초반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약세였고, 2000년 중반, 2016년 이후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빚내어 집 사자, 자, 이렇게 대출문을 활짝 열므로써 그때부터 부동산이 상승을 했고, 또 최근에는 정책적인 혼선까지 더하면서 엄청나게 부동산이 뛰었죠. 그 영향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많았고,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자산의 상승 속도도 상당히 커졌다. 반면에 이제 금융자산 아랫단에서 보면, 이 금융자산을 보면 금융자산은 부동산 자산과 반대로 움직이죠. 부동산 자산이 2000년 초반에 이렇게 감소했다면 반대로 금융자산은 2000년 초반대에 상승하다가, 마찬가지로 2006년, 2007년 정도를 꼭지점으로 해서 금융자산 다시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는 이 페이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부자들이 지금의 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가장 부의 주된 원천이 무엇인가 라고 보았더니 바로 금융투자나 부동산 투자, 즉 재테크가 아니라 사업 수익이더라. 일을 해서 돈을 번 것들이 바로 부자들의 부를 일구 가장 주된 원천이었더라 라는 점이죠.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즉 10년 전에는 부의 주된 원천이 부동산 투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45.8%였고 사업 수익은 10년 전에 28.4%였는데 10년이 지난 현재는
완전 바뀌었다. 부의 원천이 37.5%가 바로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지금 이제 노란색 부분, 이 노란색 부분이 아주 두드러지죠. 10년 전에는 28.4%가 부의 원천이 28.4%가 사업소득에 불과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무려 37.5%로 확연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그림으로 통해서 알 수 있겠고, 반대로 부동산 투자, 자, 이쪽은 또한 확연하게 10년 전에 비해서 부의 원천에서 무려 20%포인트 정도나 크게 줄어들었다. 자,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자, 이 페이지는 다 큰 자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데, 아무리 우리가 투자,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결국 많이 버는 사람을 못 감당합니다. 즉, 몸테크,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서 내 소득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식 투자나 재테크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특히 다 큰 자녀들, 이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내 일,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된다. 그 같은 사실을 지금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도 매우 중요한데요. 10년 전에 비하면 부자들의 투자 성향이 안정지향형이 감소하고 적극지향형이 증가되었다라는 건데, 자, 이 그림 바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면 지금 이 부분이죠. 7.5%, 10년 전에는 적극 투자형이 7.5%였는데 10년 후 지금은 무려 2배가 넘는 20.5%가 적극 지향형 투자 성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금리 시대로 진입하면서 금융자산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자, 총자산 규모에 따라서도 투자 성향 변화가 나타났는데, 총자산이 많을수록 오히려 안정지향형은 감소하고 적극지향형은 증가하였다. 이것은 돈이 많을수록, 즉 자산이 많을수록 더 크게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투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할까? 자,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요. 부자들의 투자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보면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의견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의한 투자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증가했습니다. 즉, 10년 전에는 내 실력과 직감을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44.4%였는데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무려 10%포인트 이상, 54%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즉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투자 결정에 참고하는 의도가 크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생각이 확대되었다. 자,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자, 이 사실을 이 부자들의 보고서 이번 페이지에서 우리가 크게 참고할 수 있겠다. 자, 이 그림에서도 아주 두드러집니다. 나의 실력과 직감을 믿고 투자한다라는 비중이 10년 사이에 이 노란 그림이죠. 노란 그래프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하는데 돈 파는 가게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참고하시라. 판단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자,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많은 또 전문가들의 의견 정보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10년 전에 비해 자산 이전의 방법으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자, 한국 부자에게서 자산의 일부는 상속이나 정리하고 일부의 자산은 기부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했다. 10년 전에는 불과 1%였는데 10년 후 지금은 6.8%로 단순하게 비율만 보면 7배 가까이 크게 증가한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제가 돈 파는 가게에서 방송 하나 올려드린 것도 있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계속 지키고만 있으면 이게 자칫하면 쓰지도 못하고 금고지기가 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이 돈을 내가 쓴다면, 또 좋은 데 쓴다면 정말 선한 부자, 또 정말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돈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세금하고 밀접해지죠. 세금하고 친해집니다. 궁극적으로 돈이 몇십억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상속증여세가 많죠. 그렇다면 내가 가진 돈의 일정액 세금에 해당하는 돈은 사실은 내 돈이 아니고 나라 돈, 국가 돈이죠. 그래서 내가 돈을 계속 증식시킨다는 것은 나라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월급 안 받는 공무원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반대로 내가 이 돈을 쓰면 나라 돈을 함께 쓰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이제 부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 돈을 내가 쓰는 것이 나라 돈을 쓰는 것이고, 그것이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또 존경도 받는 지름길이구나, 또 내가 내 자산을 누리는 또 그런 지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다. 자, 그래서 많은 돈을 계속 이렇게 쌓아가고 불리기보다는 좋은 곳에 쓰시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곳에 쓰시고, 또 자녀들 교육에 크게 투자해서 자녀들을 인재로, 손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로 만드는 일에 쓰는 것이 훨씬 좋다. 자, 그런 것들을 부자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가볍게 넘어가 보면 뭐 다 짐작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부자들은 어디에 사냐 보면 70.4%가 10명 중에 7명의 부자는 바로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에 밀집해 있더라. 그런데 이 내용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가운데서도 강남구 서초구, 자, 강남구 서초구는 부자들이 많이 살겠다. 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보면 종로구, 성북구, 용산구, 영등포구, 그래서 강남 서초를 포함한 이 종로, 성북, 용산, 영등포구를 포함한 6개 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보면 강남 서초구는 신흥부자, 그 다음에 종로, 성북, 용산, 영등포 이런 쪽들은 오래된 부자가 여전히 큰 부자를 형성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부자들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즉 돈이 많을수록 투자하고 있는 주식 종목이 다양합니다. 자, 이것을 분산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즉, 돈이 많을수록 분산을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는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6개 이상인 경우가 36.3%인 반면 30억 원 이상 되는 더 큰 부자는 6개 이상 투자하고 있는 경우가 무려 53.6%더라 라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이 분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험을 회피하면서 적정 평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분산이 매우 중요하다. 이 힌트를 또 이 자료에서 얻을 수 있겠죠. 자, 이 페이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들의 다 큰 자녀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앞서 페이지에서 보았던 부자들의 부의 원천은 투자가 아니라 사업 수익이다. 이 점하고도 연결되는데 보겠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부를 늘리기 위한 성장 동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간 저축 여력입니다. 자, 이 연간 저축 여력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번 돈에서 생활비, 세금, 3대 보험료 이런 등등을 뺀 거죠. 그렇다면 결정적으로는 모수는 뭐죠? 바로 내가 번 돈이라는 뜻입니다. 즉, 많이 벌어야 한다. 많이 벌어야 투자할 돈도 많아진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부자들의 부의 원천이 사업 수익이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다. 즉, 소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들의 다 큰 자녀가 지금 주식한다, 펀드한다,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는 좋지만 그것에 너무 몰입해서 빠져 있는 것은
굉장히 미래를 보면 부정적이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나의 소득에서 특히 청년들, 다 큰 자녀들 나의 소득에서 나 자신의 몸값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기개발비, 끊임없는 자기개발비 투자가 큰 틀에서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 그 가운데 첫 번째 성장 동력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동력은 뭘까? 이 종잣돈이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부자들은 종잣돈을 부를 늘리기 위한 초석으로서 이 종잣돈을 달성함으로 투자를 통한 소득이 본격적으로 일정 규모를 넘게 된다고 생각한다. 즉 종잣돈에서부터 투자는 출발한다. 부의 정식은 출발한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최소 규모의 종잣돈은 5억 원 중간값. 자, 부자들답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종잣돈. 그렇다면 다 큰 자녀들이 종잣돈을 형성하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금은 일단 돈을 까먹지 않습니다. 또 꾸준히 적립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죠. 습관을 만들죠. 그래서 적금은 정말 이자를 따지지 마시고 처음부터는 적금을 통해서 꾸준히 적립하는 습관,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돈이 불어나는 습관, 이것이 종잣돈의 또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쨌든 종잣돈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종잣돈을 키우려면 우선 내 몸값이 비싸야 되죠. 소득이 많아야겠죠. 자기개발. 이 부분이 정말 부자들의 자산 형성 성장 동력이 연간 저축 여력과 종잣돈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자, 이 부분도 이 페이지도 당구장 표시 꼭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자들의 선택이죠. 부자들이 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금융투자처는 무엇일까? 바로 주식입니다. 부자들이 꼽은 향후 장기적으로 유망한 금융투자처는 주식이다. 자, 그 다음에 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셜 등의 투자 저축성 보험이고, 그 다음에 ELS나 DLS가 포함된 펀드다. 자,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 그림에 이 내용 보면 전체에서 61.6%는 주식 선택, 주식 투자. 그 다음에 26.8%는 펀드 투자. 또 28%는 연금 변액 유니버셜 등의 투자 저축성 보험을 선택하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을 합산하면 바로 주식형 상품에 투자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자가 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금융투자처는 주식 플러스 주식형 상품이다. 이것은 이제 앞서 우리가 보았던 저금리의 장기화와도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재미난 것은 부자들은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의향이 없다.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는 잘 하지 않겠다. 자, 이 비중이 43.3%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이죠. 우리나라는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불과 2, 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훨씬 많은 97, 8%가 해외에 투자 기회가 있는데 부자들은 43.3%,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해외 자산은 투자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해서 또는 투자 손실 위험이 커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외에 해외 투자에 대해 잘 몰라서 이 이유도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비율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잘 몰라서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투자를 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 하면, 정말 우리가 투자할 때도 주식이든 펀드든 그 상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불안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수익률도 자칫 마이너스를 탈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잘 모르니까. 또 앞서서 우리가 부자들은 자신의 판단을 많이 의존한다. 자, 이 이야기 드렸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한다. 그 이야기 드렸는데, 그렇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자,
자, 이 점 이 페이지에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부자들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이제 올해는 코로나였잖아요. 여기 내용 보면 이 주식과 펀드가 이 코로나 때문에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부자들 중 19%, 약 20%는 시장 상황에 맞추어 포트폴리오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총자산이 많을수록, 즉 돈이 많을수록 포트폴리오 점검, 즉 자산 구조, 자산 구성을 점검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내 자산의 점검 그리고 변경을 시도한 부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총자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부자들의 돈이 크게 늘어난 경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거나 변경한 경우가 50%로 이 변경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보다 2배 내지 3배 이상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변경을 시행했다. 즉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자주 점검하고 자주 변경하는 것이 전체적인 총자산 가치를 증가시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주식 가격이 내려간 경우에는 손절하거나 또는 하락한 가격에 해당 자산을 추가 매입, 속칭 물타기 한 경우가 더 많았다. 즉, 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면 얼른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손절하거나 또는 그 종목을 분석한 다음에 오히려 오르겠다 싶으면 더 물타기, 추가 매입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적당히 수익을 실현하는 것, 즉 종합자산가치 상승, 돈을 많이 불린 경험을 한 부자들은 다른 부자들에 비해서 3배가량 더 많이 익절을 했다. 익절을 했다 하는 것은 수익을 실현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의 자산을 많이 증가시킨 경험이 있는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 투자, 이 포트폴리오를 자주 점검하고 또 자주 조정에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고서 내용만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정리를 제가 10가지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현상, 부익부, 빈익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현상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앞으로 이게 매우 중요해졌다. 두 번째는 사업소득이 부의 원천이다. 재테크가 아니라 내가 몸으로 번 돈, 사업소득이 부의 원천이다. 이것은 몸테크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들의 다 큰 자녀, 청년들이 너무 주식 투자, 펀드 투자, 부동산 이런 투자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가장 큰 부의 원천은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개발비를 꾸준히 투자해라. 이것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바로 사업소득이 부의 원천이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적극 투자형이 증가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니까 아무래도 저축보다 투자안이 우선되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세 번째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네 번째는 투자는 자신의 판단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마시라. 그러려면 공부하고 또 공부하셔야 된다. 돈 파는 가게 유튜버도 저도 참고만 하시라. 모든 투자의 책임은 바로 나 자신이다. 다른 많은 정보 참고하시라.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기부가 증가하는 현상. 자,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 즉 금고지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잘 쓰는 겁니다. 우선 많이 누리십시오. 안타깝게도 지금의 시니어 세대 분들은 그동안 정말 아끼고 근금절약해서 부를 일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은 쓰고 싶어도 습관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서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몇십 년 살아야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한번 써보십시오. 먼저 누리십시오. 그 다음에 많은 또 사회적 활동, 기부도 조금씩 늘려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꼭 쥐고 있어도 계속 끌어안고 있어도 나중에는 상당 부분 세금으로 국가에 헌납해야 합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 더 많이 소비하고 오히려 기부하는 것이 훨씬 나를 위해서도 좋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좋고 또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을 너무 인색하면 월급 안 받는 공무원 될 수 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자, 여섯 번째, 부자일수록 투자할 때 주식 종목을 선택할 때 종목 수가 많아지더라. 즉 분산하고 또 분산해야 한다. 자, 이 점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일곱 번째는요. 자산 형성의 두 가지 기둥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연간 저축 여력. 이것은 몸테크,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버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못 당한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려면 종잣돈도 중요하다. 자산 형성 두 가지 기둥의 두 번째는 종잣돈이다. 그래서 적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잣돈을 모으는 습관, 계속 꾸준히 성실하게 저축하는 습관, 그 다음에 돈이 불어나는 기쁨,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는 적금이다.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덟 번째, 부자들의 2021년 선택, 주식 또는 주식형 상품이더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에는 인색한 이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내가 모르는 곳에 투자하지 말자. 아는 곳만 투자해도 부자가 되는데 충분하다. 자, 이것이 투자의 기본이다. 이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지막 부자들의 자산관리 열 번째입니다.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끊임없이 조정하시라. 구체적으로는 물타기도 필요하고 추가 매수도 필요하고 또 이익이 생겼을 때는 적당껏 수익도 실현하시라. 왜냐하면 계속 오르지 않고 올랐다면 또 내리는, 오르고 내림이 반복하기 때문에 적당히 벌었다면 또 적당히 수익도 실현하시라. 자, 이렇게 부자들은 자산 관리를 타이트하게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2021년 특집 부자들의 선택. 돈 파는 가게는 오늘 또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